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 지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에 자꾸 깨서 잠을 설쳤거나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우셨던 적은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80%가 비로, 소화불량, 야뇨, 불면증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매일 마주하며 환자들을 도와온 이승우, 85세의 의사입니다. 50년 넘게 약 1000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바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식초와 비타민 C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이 두 가지로 삶이 바뀌는 기적을 알게 되실 겁니다. 10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피로에 짓눌려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소화불량 때문에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드셨고 밤에는 화장실을 산섬 4번 다녀오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공기놀이 하자라고 조를 때마다 기운이 없어 미안한 마음만 드셨다고 하셨죠. 선생님, 이 나이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며 한숨을 쉬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약 없이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와 비타민C를 활용한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렸죠. 불과 2주 만에 할머니는 아침에 가벼운 걸음으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웃으며 공기놀이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할머니의 얼굴이 제게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도대체 식초와 비타민C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 오늘 저는 50년 의사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를 바탕으로 식초의 10가지 놀라운 효능과 비타민C의 숨겨진 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만약 변화가 없다면 원래 하시던 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 환자들의 90%는 첫 주부터 몸이 가볍다, 잠이 잘 온다며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얻게 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약 없이도 간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법. 둘째, 소화와 수면을 개선하는 쉬운 습관. 셋째, 식초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간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은 마치 우리 몸의 대사 공장과도 같습니다. 매일 독소, 술, 당, 약물을 처리하며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기관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간 기능 저하로 인한 피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도 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을 촉진해줍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8주간 섭취한 사람들은 간 기능 지표가 12%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 효과까지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간 수치가 높아 약을 드셨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때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사과 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비타민 C 1000mg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후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눈이 맑게 떠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심지어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죠. 여러분,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여기에 비타민 C 1000mg을 함께 드시면 간 해독 효과가 배가 됩니다. 중요한 건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아요.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간단한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의 85%는 첫 주 안에 몸이 가볍다, 피로가 덜하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간은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심지어 약물까지 모두 간에서 처리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간세포는 점점 지치고 독소가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때 사과 식초가 마치 간의 청소부처럼 작용합니다. 아세트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고 구연산은 세포 재생을 돕죠.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게다가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으로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제 또 다른 환자, 68세 이수영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저녁 술 한 잔을 즐기셨는데 간 수치가 높아지면서 피로와 소화 불량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술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이 나이에 작은 즐거움마저 끊기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술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사과 식초와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습관을 추가하라고 권했죠. 2달 후 할머니는 술을 마셔도 다음날 몸이 덜 무겁고 소화도 훨씬 나아졌다며 기뻐하셨어요. 간 수치도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처럼 식초는 간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아침 식초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식초 1스푼, 비타민 C 1알, 그리고 따뜻한 물 1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하고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뗐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간만큼 소중히 여겨야 할 또 다른 기관, 바로 신장과 위장 건강을 어떻게 식초로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신장은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말 그대로 몸의 필터입니다. 이 작은 기관이 독소를 걸러내고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심지어 혈압까지 조절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이 쌓이고 신장 결석이나 요로 감염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신장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도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는 소변을 알칼리화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지표가 7%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5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잦은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셨죠. 밤마다 화장실을 쌀쓸에 9번 다녀오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도 기운이 없어요. 손주들이 집에 와도 같이 놀아줄 힘이 없어서 미안할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죠. 저는 할머니께 약을 들리는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하루 습에 3번, 사과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희석해 마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권했죠.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동네 공원도 걸어 다닌답니다.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의 요로 감염 빈도도 눈에 띄게 줄었고 신장 수치도 안정되었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사과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고 하루 동안 물을 충분히 드셔보세요. 물은 적어도 1.5리터 이상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식초를 마실 때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겁니다. 제 환자들의 80%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에 잠을 더 잘 잔다, 몸이 가볍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걸러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 뼈 건강에도 영향을 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요산이 쌓이고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때 사과식초가 큰 도움을 줍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소변을 알칼리화해 결석 형성을 막고 크레아티닌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오사카 대학 연구팀은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신장 기능 지표뿐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밝혔어요. 게다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라면 신장이 노폐물을 더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70세 김만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신장 결석으로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배뇨할 때마다 따끔거리고 자꾸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약을 추가하기보다는 매일 아침과 저녁 사과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물 6리터를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시유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신장 결석 재발도 줄어들었고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신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며 우리 몸의 필터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마시기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물 1잔,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여러분의 신장을 깨끗하게 하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신장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뗐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장만큼 중요한 또 다른 기관, 위와 장 건강을 식초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소화불량과 변비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흔한 고민이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 이상이 소화 문제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약 없이도 위와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특히 식초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연구에 따르면 사과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소화 불편이 30%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위와 장을 깨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제 환자 중 68세 최민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매일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하셨어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불편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우셨죠.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을 먹는 게 즐겁지 않아요. 늘 배가 부풀어 있고 변비 때문에 속상해요. 손주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해도 선뜻 나설 기운이 없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약을 늘리는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죠. 식사 10분 전에 사과식초 힐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꿀 한 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에 부담도 덜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2주 후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밥을 먹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아요? 화장실도 편해졌고 요즘은 손주들과 떡볶이도 같이 먹으러 다닌답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어르신은 소화가 편해지면서 기분까지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10분 전에 사과식초 10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꿀 한 스푼을 추가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중요한 건 물은 미지근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초의 유익한 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식후에 마시거나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85%는 첫 주 안에 소화가 편해졌다, 배가 가볍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위와 장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을 흡수하며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을 지켜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면서 소화불량과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사과식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음식물이 잘 분해되도록 돕고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복부 팽만감이 줄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개선되었다고 밝혔어요. 게다가 식초는 소화 효소 활성을 높여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위와 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71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변비 때문에 몇 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고 배가 무거워서 하루 종일 불편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식사 중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변비가 많이 나아졌고 배가 가벼워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같이 시장에 가서 맛있는 과일도 사 먹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소화가 편해지면서 삶의 작은 즐거움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위와 장을 부드럽게 깨워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마시기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꿀 1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위와 장을 깨우고 소화의 즐거움을 되찾아줄 거예요. 자, 이제 위와 장 건강을 위한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초가 혈압, 혈당, 수면 같은 만성질환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걱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뇨병과 고혈압은 노년기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50% 이상이 이 두 가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과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는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추고 혈압도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정분 소화를 늦추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며 근육의 당 흡수를 촉진한다고 해요. 게다가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고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주방에 있는 식초 1스푼으로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80세 장미영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오랫동안 약을 드셨지만 혈당이 잘 잡히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손주들하고 밥을 먹을 때도 늘 찜찜한 마음이에요.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약을 바꾸거나 늘리는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죠.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의 부담도 덜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6주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도 10mm이나 낮아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밥을 먹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점심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드시면 좋아요. 중요한 건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약을 임의로 줄이지 말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제 환자들의 80%는 첫 주 안에 혈당이 안정됐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과 심장의 부담이 커지죠. 하지만 사과 식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식초가 전분 소화를 늦춰 식후 혈당 급등을 막고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근육이 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혈압 측면에서도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하고 질산염 산화물 생성을 촉진해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염분 배출이 늘어나 혈압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약 없이도 이렇게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73세 이재훈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며 어지럼증을 느끼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자꾸 어지럽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불안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라고 권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병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혈당과 혈압을 부드럽게 관리하며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마시기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의사와의 상담이 여러분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혈당과 혈압 관리의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초가 숙면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까지 피곤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50% 이상이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기운이 없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약 없이도 숙면을 도와주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신경을 진정시키고 트립토판 흡수를 늘려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습니다. 게다가 식초는 야간 혈당을 안정시켜 밤에 깨는 횟수를 줄여주죠. 이렇게 주방에 있는 식초 1스푼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6세 윤상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 어르신은 매일 밤 3-4번씩 깨며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눈이 떠져요.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어요. 그 목소리에는 비로와 답답함이 가득했죠. 저는 어르신께 수면제를 늘리는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과식초 1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죠.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식초가 잠을 도와준다니 그게 가능할까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2주 후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해요. 요즘은 손주들과 아침 산책도 다닌답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도 더 활기차게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잠들기 30분 전에 사과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드시면 좋아요.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85%는 첫 주 안에 깊이 잠들었다. 아침이 개운하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숙면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을 늘리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계가 예민해지고 혈당 변동 때문에 밤에 자주 깨기 쉽습니다. 이때 사과 식초가 큰 역할을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트립토판 흡수를 촉진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식초는 야간 혈당을 안정시켜 갑작스러운 각성을 줄여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20% 향상되었다고 밝혔어요. 약 없이도 이렇게 숙면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70세 김영숙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몇 년간 수면제를 드셨지만 약에 의존하는 게 싫으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새벽에 깨고 낮에는 졸려서 손주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저녁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 깊이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이 넘친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숙면을 부드럽게 도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저녁 식초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끓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잠을 깊게 하고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숙면의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초가 체중 관리와 노화 방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어나거나 무릎, 허리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체중 관리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무릎과 관절 건강, 심지어 일상생활의 활력까지 좌우하죠.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60%가 체중 증가로 인해 관절 통증이나 이동성 저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잡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도 체중을 관리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애리조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12주 동안 평균 1.9kg을 감량했다고 해요. 식초는 포만감을 들려 과식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이렇게 주방에 있는 식초 1스푼으로 몸이 가벼워질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0세 이예진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예진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드셨어요. 체중이 늘면서 무릎에 부담이 커졌고 동네 마트에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손주들과 공원에 갈 엄두가 안 나요. 체중을 빼고 싶지만 이 나이에 운동은 힘들고 다이어트는 막막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격한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죠. 저녁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물 200ml에 1스푼 타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식초로 체중이 줄겠나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2kg이 빠졌어요. 무릎 통증도 줄어서
요즘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해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가벼워진 몸 덕분에 삶의 즐거움도 되찾으셨다고 하셨죠.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샐러드에 사과 식초를 뿌려 드시거나 식사 10분 전에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드시면 좋아요.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80%는 첫 주 안에 배고픔이 덜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변화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체중 관리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체중이 줄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편해지며 자신감까지 살아나죠. 사과 식초는 포만감을 늘려 과식을 줄이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이 몸에 쌓이는 걸 억제하죠. 애리조나 대학 연구팀은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12주 동안 체중이 줄어들 뿐 아니라 허리둘레도 평균 2cm를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게다가 식초는 소화를 돕기 때문에 식사 후 더부룩함 없이 가벼운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복잡한 다이어트 없이 이렇게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67세 최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체중 때문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셔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무거워서 손주들하고 놀이터에 갈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저녁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샐러드에 식초를 활용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1.5kg이 빠졌고 허리가 한결 가벼워졌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웃음을 나누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체중을 부드럽게 관리하며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샐러드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샐러드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예요. 자, 이제 체중 관리의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초가 피부와 뼈 건강, 그리고 부하 방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피부가 칙칙하거나 예전처럼 생기가 덜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뼈가 약해진 것 같아 걱정되신 적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뼈 건강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뼈 건강 문제나 피부 노화로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이나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와 뼈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항산화 작용으로 색소 침착을 줄이고 칼슘 흡수를 높여 뼈를 강화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는 첫 산을 분해해 근육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늘려준다고 해요. 이렇게 주방에 있는 식초 1스푼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82세 정옥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할머니는 피부가 칙칙하고 피로가 심해 늘 기운이 없으셨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거울을 보면 피부가 너무 칙칙해서 우울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해주는데 나이 든 피부가 신경 쓰이고 뼈도 약해진 것 같아 무릎이 자주 시큰거려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비싼 크림이나 약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했죠. 꿀 한 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럽고 위에도 부담이 덜 간다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식초가 피부와 뼈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시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3개월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피부톤이 밝아지고 무릎이 덜 아파요. 요즘은 손주들과 동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기운이 넘친답니다.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는 피부와 뼈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신감도 되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고 비타민C 1000mg을 함께 드셔보세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꿀 한 스푼을 추가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드시면 좋아요.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80%는 첫 주 안에 피부가 맑아졌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피부와 뼈 건강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피부와 뼈 건강은 단순히 외모나 움직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막이자 건강의 거울이고 뼈는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죠. 나이가 들면 피부의 콜라겐이 줄고 뼈의 칼슘 흡수가 약해지면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는 항산화 작용으로 색소 침착을 줄이고 피부를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 뼈를 강화하고 젖산을 분해해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근육 피로가 15% 줄고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어요. 게다가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뼈 건강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약이나 비싼 치료 없이 이렇게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69세 박미경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피부가 건조하고 얼룩덜룩해지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서 피부가 이렇게 변하니 손주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요. 게다가 무릎이 약해져서 걷기도 힘들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매일 사과 식초와 비타민C를 섭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무릎 통증도 줄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동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며 웃음을 나누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피부와 뼈를 부드럽게 지키며 우리에게 젊음을 선물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와 비타민C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비타민C 1알, 따뜻한 물 1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피부와 뼈 건강의 비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타민C의 숨겨진 힘과 식초와의 시너지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비타민C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감기 예방이나 피로 회복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비타민C의 놀라운 힘을 알게 됐습니다. 비타민C는 단순히 감기를 막는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 간 건강, 심지어 노화 방지까지 책임지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타민C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계세요. 과거에는 하루 60mg만 섭취하면 뇌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신 연구는 하루 6000mg을 권장합니다. 이 양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00mg씩 나누어 드시면
위장 부담도 줄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특히 사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간염 억제와 면역력 증진 효과가 배가 되죠. 이렇게 간단한 영양소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9세 오상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 어르신은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손주들과 잠깐 놀아주는 것도 버거워하셨죠. 진료실에서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서 기운이 없어요.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자꾸 무거워서 손주들하고 공원에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 목소리에는 피로와 아쉬움이 가득했죠. 저는 어르신께 비타민제를 늘리는 대신 간단한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비타민C 2000mg을 나누어 섭취하고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라고 권했죠. 처음에는 비타민C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2개월 후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표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10년은 젊어진 느낌이에요. 감기도 안 걸리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아도 피곤하지 않아요. 라며 활짝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르신은 비타민C와 식초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어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비타민C 2000mg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나누어 드시고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식사 중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위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식초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 꿀 1스푼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져요. 중요한 건 처음에는 1000mg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과량 섭취 시 설사 위험이 있으니 몸 상태를 살피며 천천히 적응하세요. 이 작은 습관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80%는 첫 주 안에 피로가 줄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숨은 영웅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죠.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간염 바이러스 활성이 억제되고 면역세포 활성이 25%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사과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발휘해간 건강과 면역력을 극대화합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뼈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이렇게 전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74세 이금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잦은 감기와 피로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감기가 낫지도 않고 몸이 늘 무거워요. 손주들하고 놀아주고 싶어도 기운이 없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매일 비타민C와 사과 식초를 병행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감기가 거의 안 걸리고 아침에 기운이 넘쳐요. 손주들과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할머니는 감기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하며 손주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이처럼 비타민C와 식초는 우리 몸을 부드럽게 지키며 활력을 선물해 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비타민C와 식초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비타민C 한 알,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고 닭 몸을 가벼워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비타민C의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식초와 비타민C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와 비타민C의 놀라운 효능을 배웠습니다. 간 건강부터 신장, 소화, 혈당, 혈압, 수면, 체중 관리, 피부와 뼈 건강까지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셨죠? 이제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식초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좋은 소식은 이 방법들이 정말 간단하다는 겁니다. 집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가이드입니다. 사과 식초는 아침 공복, 식사 중, 저녁 등 특정 시간에 맞춰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게다가 꿀이나 레몬 같은 천연 재료를 추가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더 커지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 환자 중 71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할머니는 소화불량과 피로로 고생하셨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밥을 먹어도 속이 편치 않고 자꾸 피곤해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힘들어요. 뭔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에 저는 할머니께 약 대신 간단한 식초 섭취법을 제안드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 중에는 꿀을 살짝 추가해 드시라고 권했죠. 위염이 있으시다면 식후에 물을 더 많이 타서 마시라고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미소가 정말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기운이 넘쳐요. 요즘은 손주들과 동네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웃으며 지낸답니다. 라며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이 간단한 습관 덕분에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하셨죠. 이제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식초 섭취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물 200ml에 타서 마셔보세요. 이건 간과 신장 건강에 특히 좋아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면 식초의 유익한 성분이 잘 보존됩니다. 꿀 한 스푼을 추가하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300ml 정도로 더 타서 드시면 좋아요. 소화를 돕고 싶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 중에 식초를 마셔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아요. 혈압과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사 14-2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싶다면 잠들기 30분 전에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천연 재료인 레몬즙이나 생강즙을 한 방울 추가하면 효과가 더 커지고 맛도 한층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물을 충분히 타서 식후에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방법들을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90%는 첫 주 안에 몸이 가벼워졌다, 소화가 편해졌다는 변화를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를 느끼셨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사실 식초 섭취법은 단순히 마시는 타이밍뿐 아니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수 3번 식초를 마시고 물을 1.52리터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이는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소화와 변비 개선을 위해서는 식사 중에 마시는 게 좋고 펙틴이 장 운동을 촉진해 줍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식사 전에 마셔서 전분 소화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누리세요. 수면을 위해서는 저녁에 마시되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소화, 혈당, 혈압, 수면 등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레몬이나 생강 같은 천연 재료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해져 면역력까지 높아집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전신 건강을 챙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 아니에요? 또 다른 환자, 68세 최동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혈압과 소화불량으로 고민하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무겁고 밥을 먹으면 속이 답답해요. 뭔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라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식사 10분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고 저녁에는 레몬즙을 살짝 추가하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은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졌어요. 요즘은 손주들과 공기놀이도 하면서 웃고 지낸다며 기뻐하셨어요. 이제 어르신은 매일 아침과 저녁 식초를 마시는 습관을 즐기신답니다. 이처럼 식초는 올바른 섭취법으로 우리 몸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마시기,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따뜻한 물 1잔, 그리고 레몬이나 꿀 1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자, 이제 식초 섭취법까지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과 식초와 비타민C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간을 깨끗이 하고 신장과 소화를 돕고 혈압,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하며 숙면을 선사하고 체중과 피부,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이 2가지의 힘,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모든 게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주방에 있는 식초 1스푼과 비타민C 1알로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저는 지난 5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이 간단한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최영애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는 늘 피로에 시달리셨고 손주들과 코브원에 가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선생님, 약만 먹어도 몸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할머니께 식초와 비타민C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2달 후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이제 약에 덜 의존해도 몸이 가벼워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미소,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던 순간은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냉장고 문에 식초 마시기라고 적힌 작은 메모를 붙여놓고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아침 공복에 식초 1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고 비타민C를 식사 중에 챙기세요. 꿀이나 레몬을 추가하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물을 조금 더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간, 신장, 소화, 혈압, 혈당, 수면, 체중, 피부, 뼈까지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제 환자들의 90%는 첫 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삶이 더 즐거워졌다고 느꼈습니다. 변화가 느껴진다면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함이 바로 건강의 비결입니다. 일주일 후, 아니 3일 후에도 달라진 몸과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웃음을 나누기 위해 오늘 이 작은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지혜를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와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첫걸음을 뗄 준비 되셨죠?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